안녕하십니까, 골통사 윤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형외과 골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지 춥잖아요. 그러면서 부러지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부러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쭉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제 외래 환자 오시던 분들 중에서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했던 분들을 한번 쭉 모셨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골절이 뭐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진짜 쭉 한번 이제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요, 제일 작은 게 어디죠?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잖아요. 어떨 때 다칩니까? 어떨 때 손가락을요? 보통은요,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하고요. 진짜 많이 이렇게 문 닫다가 꽝!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요 분도요, 30대 남자분인데 문 닫다가 문에 끼워가지고 다치신 거예요. 보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 끝마디가 이게 댕강 부러져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어긋났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살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 살도 다 터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요, 아니 손가락이 다쳤는데 다 수술하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금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하게 금이 갔는데 어그러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깁스만 보통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진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수술하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쳤을 때 우리가 손가락은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대도 같이 손상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이분처럼 골절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상처까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뼈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거를 많이 씻어내고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오래 두게 되면요,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게 되면서 뼈 안으로 균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골수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만성화되고 오래 골치 아픈 병이 되니까 꼭 이렇게 밖에 상처가 있고 골절이 있다 그러면 바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수술합니다. 핀을 이렇게 쑥 박아가지고 이게 맞춘 다음에 핀을 이렇게 쭉 박으면 돼요. 한 10분이면 쑥 이렇게 핀 하나 박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힘들거나 고생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 핀을 박으면 빨리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핀을 박는다고 빨리 붙는 게 아닙니다. 뼈는 뼈끼리 붙기 때문에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 안정적으로 더 잘 붙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핀을 박았다가 4주가 있으면 이렇게 빼요. 보통 4주, 길면 5주 있다가 빼게 되거든요. 근데 핀 이게 뺄 때요, 이거 마취하고 막 전신 마취하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할 때는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물어보시거든요. 100이면 100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외래에서 그냥 요거를 핀을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빼면 돼요. 하나도 안 아프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제일 많이 부러지는 게 뭐예요? 손목, 발목 많이 부러집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손가락보다는 좀 더 크게 다친 거죠. 이제 보통은요, 발목 골절은요, 댕강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까지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커요. 이분은 두 개가 다 부러지신 분이고 뒤까지 부러졌어요. 삼과 골절이라고 하고 굉장히 발목 골절 중에서 크고 까다로운 골절 중에 속합니다. 엄청나게 딱 봐도 야, 이거 크게 다쳤구나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다 다쳤을 것 같아요? 출구하다 넘어져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뚝 하고 넘어진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판을 대고요, 안쪽은 안쪽대로 핀을 고정하고 꽉 잡아가지고 2차적으로 당겨주게 돼요. 그러면 뒤쪽은 알아서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6주 동안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6주 동안 이제 처음에는 아파서 힘들지만 두 번째는 이제 발을 못 디뎌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술하시고 2달 반쯤 됐는데 지금은 또 이제 잘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되게 심란해 보이지만 잘 회복이 되고 나면 별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1년 있다 뺍니다. 1년 있다가 이제 뼈가 다 완전히 붓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수술해서 빼면 되는데, 빼고 난 다음에는 바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입원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6주 정도를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손목 많이 부러집니다. 많이 그냥 숱하게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부러지냐, 손 짚고 넘어지는 거예요. 손 짚고 넘어지면서 댕강. 보통은요 이러고 오십니다, 병원에. 손 짚고 넘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면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이 확 옵니다. 이분도 그래요. 딱 짚고 넘어졌는데 여기 뼈가 이렇게 댕강 부러져 가지고 옆으로 빠지고 뒤로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을 대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판을 딱 맞춰서 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거나 이런 수술은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깁스를 또 오랫동안 또 하고 다니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얘도 1년 있다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빼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제 궁금해하세요. 1년쯤 되면요, 거의 일상활동이 다 가능해지거든요. 아까 그 발목도 그렇고 이 손목 환자분도 다 일상활동도 가능하고 막 축구도 할 수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빼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아, 이거 꼭 빼야 됩니까? 꼭 100이면 100 물어보십니다. 근데 하체에다 저렇게 박았던 그 경우에는요 보통 빼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상지,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나이가 있으시고 이렇게 체중 부하가 아니고 또 불편하지 크게 않으시면요 그냥 안 뽑아도 된다라고 저는 그냥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후반인데 제가 이제 아예 수술을 할 때 이런 스크류 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다 일부러 안 뽑아도 되게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저는 그냥 안 뽑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좀 더 크게 다친 경우, 복숭아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이제 위에서 댕강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요 정도 부러지게 되면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오세요. 이분은 그냥 30대 초반 여자분이세요. 어떻게 다쳤냐면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고 그냥 첫발 딛는데 휘청 해가지고 다치신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수술하고 나면, 수술을 하면 아플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도 안 아파졌다고 해요. 그 전에 너무 아프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이제 금이 아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쇄심을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막 이만큼을 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좀 살짝 절개를 해서 쑥쑥쑥쑥 집어넣어서 쑥쑥쑥쑥 박으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40대 남자분이신데 오토바이 사고 나다 넘어져가지고요 이게 댕강 이렇게 봐도 무지하게 아프실 것 같죠? 이분은 쇄신을 박아요. 아까 얘하고 다른데? 아까 얘는 왜 옆에다 판을 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분은 쇄심을 박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얘가 더 심란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가 다 그런 대로 멀쩡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딱 댕강 부러졌기 때문에 길게 절개를 하고 막 이럴 필요 없이 여기 속으로요 살짝 절개해가지고 쏙쏙쏙쏙 이 관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사만 똑똑똑똑 박으면 되니까 환자도 크게 부담이 없는 수술. 근데 요렇게 쇄심을 넣을 수 있는 수술이 있고 아까 전처럼 판을 대야 되는 수술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다리 말고요 팔 부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팔 부러지신 분들, 심란하죠. 이분도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한 20 몇 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 데가 있대요. 이제 사막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댕강 부러져가지고 놀러 가셨다가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하셔서 수술 받으셨던 분. 이분도 보면 아까 다리하고 비슷한 것이 얘도 댕강 이렇게 막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 쇄심을 박으면 참 편하겠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경우는 푹 째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판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대야 되고 의사가 좀 더 잘해야지 환자 경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이분 나이가 40대 환자분이신데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댕강 부러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을 많이 먹질 않아서 이렇게 세심을 넣어서 그냥 이것도 금방 이제 수술에만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분들 보니까 제가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 되시던 여자분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부러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봤던 분이고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선생님이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무서우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졌을 경우는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뭐 그냥 막 수술 막 엄청나게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수술 안 합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이게 어설프게 붙어가지고요.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팔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지금 뭐 도수치료네 뭐네 이런 걸 받는다고는 하시는데 정말 저는 좀 그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그냥 하세요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문제죠. 이거 항상 방송을 틀면 고관절 골절이 오면 뭐 누워서 생명의 위협을, 이런 경우가 가끔 방송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수술을 안 하면 못 걷습니다. 그리고 누워만 계시다가 폐합병증이 와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누워만 계시다가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 80대, 이분도 지금 8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새벽녘에 잠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 덜컥 넘어져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치시게 되면 또 나이가 80 몇 살 되신 분들이 당뇨, 고혈압 없는 게 이상합니다. 당뇨, 고혈압 있죠, 뇌졸중 있죠, 막 이렇게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취 위험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항상 이제 자녀분들이 같이 와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마취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술 자체가 문제. 이것도 그냥 수술은 그냥 뭐 크게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뭐 보기는 여러분들이 뭐 심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수술이 1시간이면 뚝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한 3개월 정도에 제가 이제 쭉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다치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요,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오늘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80 몇 살이신데요. 그분이 직접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근력 운동을 요즘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넘어져도 안 다친 이유가 그건가 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력을 많이 키우시게 되면요, 내가 10번을 넘어지더라도 3번 골절이 될 걸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근력 운동,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낙상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쭉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통사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